자, 이제 형용사 남은 문제 하고 이제 부사 같이 풀기로 해요. 84페이지에 D번에 1번부터예요. 1번 문장 요걸 쭉 보면 이게 이제 문법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독해 문장에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요 변형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런 게 기억이 나는지. They say that he is rich.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가 부자라고 말한다. 이 문장을 변형을 시킬 테니까 배운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이걸 수동태로 고쳐요. 그러면 주절만 고쳐버리면 돼요. 일단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It is said. 그리고 이제 여기 they는 바로 여기다가 써도 되고 by them 이런 형태로. 그런데 이제 되게 일반인이니까 생략해버리고 대절을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시 이끄는 절은 제자리에 있는 거랑 다름이 없고 앞에서 이 주절만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여기서 이 수동태 문장에서 바로 다시 아래 문장으로 보세요. 단문으로 고치는 거예요. 대절의 주어 he를 맨 앞에 가주어 대신에 이렇게 옮겨 쓰고 동사는 그대로 써요. is said. 그리고 이제 여기서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이 구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is를 부정사로 여기다 쓰는데 여기가 현재고 여기도 현재니까 단순형으로 to is를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세 문장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게끔, 세 문장을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때 이 아래 문장을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는 부자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이렇게. 그는 부자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만약에 여기 is가 was였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is가 was가 되겠죠. 바로 여기서 이제 과거가 과거고, 종속절이 과거고 주절이 현재가 되죠. 그럼 요 was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to have been. 비동사를 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to be와 to have been의 차이점은 is, was의 차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완료형이라고 해서 벌써 이미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 해서 이제 쭉 몇 번씩 들었던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넘겨요. 그는 부자였다. 이건 부자다. 이건 부자였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런 식으로 1번 문제 보세요. be said to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소는 이렇다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는 가축들 중에 리스트는 일단 해석이 어려우니까 빼고요. 소는 domestic animals 가축들 중에 intelligent하다. 가장 인텔리전트하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이 돼줘야 돼요. 자, 해서 이제 이 구문을 이제 익혀두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트는 가장 적은, 가장 아닌 해서 이제 부정적 개념이니까 일단 빼면 바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지금 비동사 뒷자리 아니에요. 비동사 뒷자리에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와야지. 가장 지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소는 가장 지능이 뛰어나다면 지능이 뛰어난 게 소잖아요. 그래서 intelligently가 아니고 intelligent 형용사로 바꿔요. 그래야지 지금 주격 보호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the least intelligent니까 가장 지적이지 않은, 가장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해서 답은 3번이에요. intelligently를 intelligent 형용사로 만들어요. 소는 가축들 중에 가장 지능이 떨어진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런 구문의 복습도 같이 했고요. 2번 1번에 so라고 나오고 3번 앞에 that이라고 나왔죠. so that 결과의 부사절이에요. so that 결과의 부사절. 그리고 high는 주격 보어. price가 주어. 그러면 high를 쓴 거 맞죠? expensive나 cheap은 못 쓴다고 그랬어요.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댐이 가리키는 건 집이겠죠. 집을 살 여유가 없다. cannot afford to는 뭐뭐 할 여유가 없다. 방금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나갔죠. 더를 없애야 맞아요. 바로 이렇게 수식해서 더를 붙인다는 얘기는 더 most란 얘기는 many나 much, many의 최상급이라는 얘기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 이건 의미가 말이 안 돼요.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살 여유가 없다. 이게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 더를 없애야 맞아요. 답이 3번. 다음에 3번 문제. 내용이 그냥 쉬우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들쥐는 길이가 4인치. 약 부사예요. 숫자 앞에 about은 부사. 약 길이가 4인치 정도고, 이제 비동사 뒤에 이제 이렇게 주격 보호 자리 여기 온 거고, 여기는 이제 have 동사가 나왔는데 have는 타동사니까 여기 이제 꼬리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꼬리는 3인치 정도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들쥐는 길이는 4인치, 꼬리는 굉장히 길게 3인치가 되는. 여기서 테일이 명사죠. 그러면 앞에 3inches가 명사를 수식을 하죠. 요 자리가 바로 형용사 자리. 형용사 자리에는 단수형 쓰라고 그랬어요. 3가 복수니까 인치에 es 붙이는 건 맞는데 명사 앞자리에서는 단수형으로. 그래서 es를 빼야 돼요. 해서 4번이 정답. 4번. within이 전치사. within 7 years. 7년 이내에 그 회사는 be able to. 이제 can의 과거. was able to. 회사는 이룰 수 있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이건 절약하는 이잖아. economic으로 고쳐요. 답이 3번. 5번. on the island. 그 섬에서 crabs eat coconut. crabs가 주어, eat이 동사, 목적어. crab은 코코넛을 먹고 fish, 물고기는 코럴을 먹고, 그럼 alive가 코럴 수식. 지금 문장이 나열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and가 나왔어. 그럼 and 뒤에도 문장이 나오겠죠. 그럼 and가 연결하는 건 문장 3개예요. 문장 3개를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는 거라고. 크랩은 코코넛을 먹고, 물고기는 코럴을 먹고, 쥐들은 큰 나무 꼭대기에서 산다. 어떤 섬의 생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요거. 살아있는 산호를 먹는다. 이랬죠. 그런데 alive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는 보어로만 쓸 수 있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칠 때 살아있는 산호 해서 living coral 이렇게 쓰든가 단어를 아예 바꿔서, 아니면 alive를 쓰고 싶으면 뒤에서 수식하게끔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원래 명사를 수식을 못하는데 그럼 뒤에선 수식해도 되냐? 뒤에 있다면 이게 생략된 거로 보거든요. which is 이렇게. 그러면 제대로 주격 보호로 쓰인 거니까 정상적인 용법인 거예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살아있는 산호 이렇게. 그래서 coral alive로 고쳐 자리를 바꿔서 하든가 단어를 고치든가 해서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6번.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외워두고요. in spite of는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또 i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약간 의역을 하면 바다를 여는, 바다 시대를 여는 뭐 이런 식으로 최근의 발달, 모든 최근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he가 the man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수백 년 전에 여기 did는 use를 대신해 쓴 대동사 used. 인간이 수백 년 전에 사용했던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2년 전인가 7급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수백 년 전 막연한 수를 나타낼 때는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100에 s를 붙여요. 수백 년 전에 이렇게. 그리고 ago는 과거 시제랑 쓰는 게 맞고. 100에다 s를 붙이세요. 4번이 정답. 7번. A few weeks ago 이게 부사 구라고 봐야 되고, 또 at부터 theater까지가 또 부사 구고,
이제 주어가 나온 거예요. I. 그 다음에 turned가 동사고 to my wife는 또 수식어고 그리고 이제 and가 연결하는 건 여기 said 과거형 앞에 turned 이렇게. 몇 주 전에 큰 영화관에서 나는 부인한테 고개를 돌려서 말했다. 화면이 초점이 맞지 않다. 자,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한 데서 생겨요. 틀렸어요. a few는 셀 수 있는 말에만 쓰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복수명사 뒤에 와야지. 몇 주 전에 이렇게 되니까 weeks ago. 답은 1번. 자, 다음 8번 문제. 선생님들은 주어, a가 동사고 respectful 이게 주격 보어. 그리고 although부터 이제 종속절이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가 although가 이끄는 양보의 부사절. 여기 대어는 선생님들이겠죠. 선생님들의 봉급이 충분치는 않다 할지라도 그 직업,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추구되어진다. 대학 졸업생, 탑,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생들에 의해서 그 직업이 추구되어지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생들이 그 직업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생이라는 직업을.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은 됐는데 여기서 respectful이 뜻이 뭐냐면 공손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대개 공손하다. 그리고 선생님의 봉급이 충분치는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가니까 의미가 좀 안 맞잖아요. 봉급은 적지만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respectful이라는 요게 틀린 거예요. 존경할 만한 respectable로 고쳐요. 이렇게 respectful이 틀려요. 이건 공손한이라는 뜻이니까 내용상 맞지가 않아. 1번이 답이에요. 존경할 만한 그런 이제 명예적인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봉급이 충분치는 않지만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직업이다 이 말. 자, 마지막.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바로 이제 부사로 넘어가서 풀기로 하고 according to는 전치사, according as는 접속사, according to는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까지.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설탕의 넘버는 설탕의 수는 그래놓고 that부터 consume 요게 동사니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shew가 수식.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설탕의 수는 from year to year 해마다 아주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되게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이제 맞춰놨는데 문제는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오는 거거든요. 뭐의 수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셀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설탕, 소금 이건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복수명사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의 수 이건 말이 안 되지. 설탕의 양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number를 틀려요. number를 amount 이런 양의 뜻으로 바꿔줘요. 설탕의 양, 소비되고 있는 설탕의 양.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형용사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부사. 부사는 문장에서는 수식어로만 쓰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비중은 없지만 부사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사랑 명사랑 형용사랑 구별해야 할 줄 아는 거. 이거는 어떤 단원이든 다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단어들은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중간에 껴서 요렇게 따졌을 때 부사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요렇게 따졌을 때 부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치예요. 자, 근데 이제 단원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리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면서 정리를 해요. as 나왔으니까 원급 비교예요. 그럼 이제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들어가면 된다. 요까지만 알았으면 as를 무시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she speaks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똑바르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가면 되죠. 요 자리에 들어갈 단어는 clear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speak를 수식해야 돼요. 부사를 수식할 수 다시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부사가 답이에요. 자, 그래서 clearly 요게 정답이에요.
그 여자는 당신만큼이나 아주 똑바르게 말을 한다. 2번 선택지 보니까 almost와 most가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most는 주로 형용사나 대명사로 쓰이고 형용사 할 때는 명사를 수식을 할 거고 대명사로 쓰일 때는 이제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일 거고 almost는 부사예요. 거의라는 뜻에. 그래서 이제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을 수식을 할 거고 요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차이점. 그러면 1번을 집어넣으면 almost the students 그러면 그 학생들까지는 이제 뒤쪽은 맞는데 almost를 여기다가 쓰면 거의 학생들 almost라는 부사가 the students라는 명사를 수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안 돼요. 2번 of 앞에는 명사가 와야 돼. 근데 부사가 왔죠. 그래서 2번도 안 돼. 3번 most는 대부분이고 all은 모든이니까 내용이 겹쳐요. 이것도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안 되고 답은 이거예요. 4번을 집어넣으면 almost 일단 무시를 하고 all the students 이렇게 나가면 이 all이 형용사로 어순이 정확하게 맞아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이제 almost를 앞에다가 쓰면 almost가 al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을 하죠. almost가 형용사 수식하는 건 되는 거죠. 거의 모든 학생들. 내용 성립되죠? 정답은 4번. 3번 밑에 보니까 home이라는 단어가 이제 밑에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빈칸 앞에 보니까 get이라고 나왔죠. 요때 get은 자동사라고 봐야 돼. 뭐냐면 get home 이렇게 나가면 집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 get은 자동사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 기초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었는데 집에 가다가 go to home이냐 go home이냐 요거 기억나는 분들은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go와 같이 쓰이는 home은 부사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집에, 집으로 라는 부사. 그래서 to를 쓰면 틀려요. 마찬가지로 집에 도착하다. 도착하다라는 동작과 관련이 됐을 때 home은 부사예요. 그래서 관사 없이 써야 돼. 부사 앞에 전사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go home, get home 이러면 집에 가다, 집에 도착하다. 답은 부사예요. 부사 home. 3번 했고요. 4번 despite는 좀 전에 나왔던 in spite of 이거랑 동의어인 정확하게 전치사예요. 부러진 다리에도 불구하고 despite의 목적은 leg까지 알렌이 주어 can work가 동사 그 다음에 이제 get around는 뭐 돌아다니다 이런 식으로 의역하면 되고 밑에 보니까 이제 inup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대충 내용을 맞춰보면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알렌은 아주 잘 여기저기를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잘 걷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인합이 부사로 부사라는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인합이 부사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을 하는데 중요한 건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뒤에서 수식한다. 요게 이제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인합의 위치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합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고. 정답은 2번. 잘 걷다니까 부사가 와야 well이라는 부사가 와야 이렇게 동사 work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굿이라는 형용사가 오면 알렌을 설명하는 거니까 내용이 안 맞고. 자, 답은 2번. 다음 the number of 라는 표현 또 나왔어요. the number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그리고 the number가 주어 그러면 이제 뒤에는 동사가 단수로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이거겠죠. 그러면 여기 후에서부터 has 앞까지가 students를 수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잡혔는데 밑에 단어들이 이제 되게 또 엇비슷하거든요. 4번을 놓고 보세요. late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도 돼요.
형용사할 때는 늦은, 대표적인 뜻이. 부사할 때는 늦게.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late에다 ly 붙인 lately, 이것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late가 부사할 때는 늦게인데 late에다 ly 붙인 단어도 부사지만 뜻이 다르거든요. 이런 뜻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최근에. 그리고 이제 lett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late의 비교급 중에 하나예요. 해서 후반부의, 후자의, 전자후자 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내용에 맞추면 이런 거겠지. 늦게 온, 지각한다 이 말이야. 늦게 온 학생들의 숫자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이건 지금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 다시 한번요. 지각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내용이 정확하게 맞죠? 여기가 최근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늦게가 와야 되고 해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5번 풀이고요. 이제는 87페이지. A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B가 대답을 한 건데 미스터 김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까? 했는데 B가 tired란 말을 썼잖아요. 그는 피곤하다 이랬죠. 그러면 문맥상 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죠. 여기 투부정사 왔죠. 그래서 답은 to. to가 들어가면 to 해서 매우 뭐뭐해서 뭐 할 수 없다. 그는 매우 피곤해서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문맥상 이게 맞죠. 3번이 정답이에요. to. 다음 7번. what부터 means까지가 이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이런 걸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명사절. 그리고 맨 앞에 if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부사절. 만약 당신이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면,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당신은 항상 사전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look up. 이게 사전에서 뭐뭐를 찾아보다예요.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한 수고예요.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다는 look up 해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이따가 문제가 나오겠지만 look up이라는 요 두 단어짜리 수거는 구성 요소가 이렇게 돼요. 앞에 있는 look이 타동사예요. 그리고 up이 부사가 되고, 요때 이제 또 기억이 나나 봐요. 타동사 부사로 연결된 수거들은 목적어가 어디 들어가냐면 명사할 때는 여기도 다 되는데 대명사할 때는 사이밖에 못 들어가요. 마지막에 쓰면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it이라는 단어를 look 바로 뒤에 붙여놓고 요 자리에 빈칸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look it up, 요 어순을 잘 기억해둬요. 자, 이게 7번. 다음 8번. A가 당신은 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갔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take는 이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단어가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나열해 놨거든요. when a child, as a child를 한 덩어리의 말로 보면 결국은 단어들을 나열해 놓은 거 어떻게 나열했냐, 순서만 하나하나 바꿨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부사의 어순 문제예요. 부사는 한 문장에 여러 단어가 올 수도 있거든요. 부사의 어순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장방시라고 외우면 돼요. 장소와 관련된 부사를 먼저 쓰고 시간과 관련된 부사를 마지막에 쓰고 가운데다가 이제 방법과 관련된 부사를 쓰는데 일단은 장소를 맨 앞에, 시간을 맨 뒤에, 그리고 가운데는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둬요. 장방시. 그럼 여기도 대어가 장소니까 제일 먼저 쓰는 게 맞고, when a child가 시간이니까 뒤에 쓰는 게 맞고, 그리고 regularly, 규칙적으로 이것은 그냥 방법이라 보면 되지. 해서 8번 정답은 부사의 어순 문제예요. 3번이 정답이에요.
누군가가 어렸을 때 나를 규칙적으로 거기에 데리고 갔었다 이 뜻이에요. 9번. 문장이 쭉 길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짧은 독해 문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비동사 내지는 have, do, would 이런 조동사 이런 것들 나열해 놨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빨리 힌트를 알아차려야 돼. 이게 문법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면 세드릭이라는 아이의 8번째 생일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서 며칠 후에 세드릭의 8번째 생일이었다. 그리고는 그 궁전에는 큰 파티가 있었다. 이제 세드릭의 생일 파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ll the earl은 귀족 칭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귀족이라고 해요. 그 귀족의 모든 친척들이 참석을 했다. 그 성에서 열리는 파티에, 생일 파티에. 그리고 the people of Earl's Court, 그 귀족의 궁전에 있던 사람들 또한 참석했다. 그리고 이제 귀족의 궁전 사람들의 한 예로 including, 이건 전치사예요. 히긴스와 히긴스의 가족을 포함한 그 궁전의 사람들 또한 참여했다. 여기서 so는 접속사가 아니라 또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전에 우리가 대명사 파트에서 이런 걸 자세하게 했었는데 긍정문이 반복될 때는 so, 부정문이 반복이 될 때는 neither. 주어가 같을 때는 앞에, 다를 때는 뒤에. 그리고 이제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에 맞춰서 쓴다. 이런 걸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so예요, 이게. 접속사 so가 아니고. 그러니까 얼의 궁전, 귀족의 궁전에 있던 사람들 또한 참여했다. 바로 이 말에 대한 반복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동사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비동사 써야지. 그리고 친척들도 참여했고 궁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참여했다니까 주어가 다르니까 뒤에 썼죠. 뒤에 쓴 거지. 그럼 동사만 쓰면 되죠.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비동사가 정답. 답은 4번이에요. 워.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부사에 A번에 9번까지 했어요. 저 뒤에 문제는 얼마는 없는데 일단은 다음 수업 시간에 B번부터 하기로 해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